이 기분 뭔가요? 토트넘이 37라운드에서 번리를 잡고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4위에 우선 오르게 되고 원하는 대로 됐는데 왜 기분이 찝찝하냐고요? 네. 해외 토트넘 팬들은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고 경기를 빨리 종료하라는 야유가 쏟아지는데 누군가는 제발 더 길어져라 바라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을 실패했기 때문이죠. 마지막 94분에 하프라인 넘어서 케인과 손흥민이 수비수 한 명을 두고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왔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주심이 경기를 종료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콘테 감독이 경기 왜 빨리 안 끝내냐는 항의가 얄미울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은 이 중요한 경기에서 몇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도움이 클루셉스키가 고열로 컨디션 난조가 되면서 선발 출전하지 못했고 로메로는 시즌 아웃이 되면서 이번에도 산체스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체스는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0대0 상황에서 전반 추가 시간에 공격 상황에서 산체스가 날아오는 공에 무의식적으로 다리에 닿았는데 그 볼이 열심히 수비하고 있던 반스의 팔에 맞으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스가 고의적으로 팔을 들어 올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본인 방향으로 공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비디오 판독이 길어지더니 PK가 선언되었습니다. 번리 감독은 극도의 분노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흘러간 거죠. 1대 0으로 앞서게 되니까 이제 토트넘의 골 폭풍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번리는 이 경기가 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승점을 따야 했습니다. 못 이기면 강등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득점을 하려고 달려들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7대 3의 점유율로 토트넘이 리드하면서 후반전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1대 0이 유지된 채 토트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손흥민은 후반전에 두 번의 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후반 20분 세세뇽의 문전 패스를 손흥민이 간결하게 밀어찼는데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22호 골이 나오기 직전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응원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찬스가 생깁니다. 후반 36분 이번에도 세세뇽이 박스 안에서 좋은 패스를 넣어주었고 손흥민이 강력한 터닝 슛으로 그물을 찌지려 했는데 또 골키퍼가 무의식적으로 팔에 맞으면서 선방으로 득점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슈팅 두 번이 모두 유효 슈팅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포프, 번리 골키퍼 이름입니다. 이 친구 영국 출신으로 손흥민과 동갑내기인데 영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실력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냥 실력 있는 선수가 아니라 8부 리그부터 시작해서 1부 리그까지 올라온 인생이 드라마인 친구였습니다. 번리의 올해의 선수상도 몇 번 뽑힌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포프는 손흥민이 푸스카스상을 타게 해준 골키퍼이기도 합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지. 포프는 손흥민의 두 번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은 것과 더불어서 7번의 세이브를 만들면서 팀 패배에도 불구하고 양팀 선수 중 평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포프의 선방을 조명하면서 손흥민에게 기회가 왔을 때 포프가 훌륭한 두 차례 선방으로 살라와 득점한 경쟁에서 격차를 좁힐 기회를 저지했다. 손흥민은 승점 3점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콘테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례적으로 우선 페널티킥이 확실했다. 누군가가 페널티킥에 관해 불평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100% 명확했던 건 아니다. 이후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찬스를 만들었다. 그런데 포프가 훌륭했다. 그래, 포프 잘해서 좋겠다. 그래서 손흥민은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득점을 못했다고 해서 손흥민이 올 시즌 득점왕에 오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경기 평균 3실점 이상을 하는 노리치 시티와 경기가 있으니까 그때 2골 이상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올해의 선수상도 물거품까지는 아닙니다. 번리전에서 득점을 했다면 올해의 선수상 수상도 더 가까웠겠지만 현재 팬투표 분위기는 손흥민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페널티킥 없는 21골도 매력적이고 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다 보니 그 공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콘테 감독 부임 후 성적으로도 맨시티, 리버풀 다음으로 가장 높다 보니 기자단에게도 좋은 점수를 얻기 충분합니다. 손흥민은 평점 7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풋볼 런던은 6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득점 기회를 놓쳤기 때문인데
누가 봐도 억울하죠. 키퍼가 너무 잘했습니다. 경기장 팬들은 한 가지 큰 변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도 인터뷰를 통해 얘기한 살인적인 스케줄, 이틀 쉬고 경기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영국 시간 낮에 말이죠. 네. 아스날은 토트넘보다 거의 이틀을 더 쉬고 뉴캐슬을 상대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이틀 쉬고 뛴 선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거의 스트라이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격할 상황이 생기면 박스 안에 있었고 거의 중앙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키패스도 4번이나 성공하고 원터치 패스도 일품이었습니다. 단지 기회가 매우 적었다는 거죠. 케인만 믿었는데 케인은 손흥민에게 기회를 주는 패스가 제로였습니다. 모우라는 쿨루셉스키 대신 출전해서 손흥민이 옆에 있어도 더 멀리 있는 세세종에게 패스를 몇 차례 더 하더군요. 네. 모우라. 네. 양 사이드로 크로스는 정확성이 너무 떨어져서 기회를 만들기 어려웠고 전반적으로 두 줄 수비를 세운 번리에게 역습을 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고 후반 중반부터는 체력의 차이도 느껴졌습니다. 토트넘은 선수층이 매우 얇은 상황에서 이틀밖에 못 쉬고 뛴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스, 케인, 호이베르, 에메르송, 벤탄쿠르까지. 쿨루셉스키는 아예 컨디션 난조로 출전도 못했죠. 거기다 비까지 오면서 더 힘든 경기인데 손흥민만 멀쩡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네. 이 정도면 팀 승리하는데 충분히 일조하지 않았나요? 네. 손흥민은 케인이 페널티킥을 차는데 전혀 아쉬워하지도 않고 득점에 성공할 때 가장 먼저 가장 기쁘게 뛰어서 케인에게 안기기도 했습니다. 네. 토트넘은 현재 4위입니다. 아스날이 뉴캐슬을 상대로 패배하거나 비겨도 토트넘이 유리해집니다. 뉴캐슬에는 트리피어라는 과거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던 시기에 주던 윙백이었던 선수가 있는데 이 트리피어가 인터뷰에서 토트넘이 챔스 진출할 수 있도록 대놓고 돕겠다고 말하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날 토트넘이 번리전 승리 후 케인이 인터뷰 중 질문이 있었는데 아스날 뉴캐슬에 대한 전망을 묻자 트리피어에게 문자를 보내겠다. 아스날에게는 힘든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득점보다는 승리하면서 이제 57%의 챔스 진출 상황이 되니 스코어가 뭐가 중요해, 페널티킥이 뭐가 중요해,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우린 다 이뤘어, 이 경기는 결승전이었어, 골을 넣기 쉽지 않았어, 이제 트리피어를 믿을 수밖에, 우리는 확실히 지쳐 보였어, 대단한 성과야, 난 베르바인을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 의아해, 모두 쓰러진 경기야, 일주일이면 충분히 회복되겠지? 스퍼스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 그러나 우린 승리를 쟁취했어. 손흥민의 슛이 골이 되었다면 최고의 경기가 됐을 텐데 정말 아쉬워. 손흥민은 정말 특별해. 정신력도 대단해. 등등 수많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올 시즌이 막이 내립니다. 그러나 손흥민 팬이라면 일주일 후가 아니라 화요일 새벽 4시 경기를 먼저 신경 써야 합니다. 뉴캐슬 대 아스날의 경기요. 네. 준비되셨나요? 뉴캐슬 파이팅. 손흥민의 득점왕은 노리치 시티전으로 기대해 봅시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